코이카멘 시청자 여러분,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127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코이카멘 IOI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16번째 나라로 캐나다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제가 만난 사람 얘기인데요. 조성준 토론토 시의원입니다. 미국명은 레이몬드였죠. 한국명 조성준이며 1939년생입니다. 인천 출신으로 한국외국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다가 결혼 후에 부인 박순옥과 같이 토론토로 이주했습니다. 저 대학교 선배이기도 했죠. 오드리 헵번과 똑같이 생긴 부인은 이대 영문과 출신으로 같이 미국 대사로서 근무하다가 사내 결혼을 하고 이주를 떠났답니다. 제가 토론토에 부임했을 때 그는 토론토 시의회 재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 구사자이나 아침 5시면 아무리 바빠도 일어나서 지금도 큰 소리로 신문 사설과 영어 성경을 1시간 동안 읽는 것이 30년째 습관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민 1세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에 당선되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근면 성실함이 없이는 되지 못합니다. 그의 선거구는 토론토 스카브로시로 유권자만 12만 명이었습니다. 시정으로 바쁜 그가 협력단 투자이주자 창업학교 수료식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우리 이주자들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줬습니다. 우리 이주자들도 그가 세 번째 시의원 선거 때 선거 자금과 선거운동 봉사 자원으로 보답했습니다. 그 당시 캐나다 선거법에 의하면 개인이 어느 후보자에게 500불을 후원하면 선거 후에 80%, 400불을 국가가 변제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했죠. 국가에 돈이 많으면 빈민그제 사업을 할 것이지 왜 정치자금을 대주나 그런 생각.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참 좋은 제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잘 살수록 정치에 무관심하기가 쉬운데 민주정치에서는 무관심이 얼마나 독소 요소입니까? 그런데 정치자금을 변제해주는 제도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없애고 직접 참여를 유발하는 좋은 제도였습니다. 대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의 주장과 가장 유사한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주자들은 각각 500불씩 모아서 조성준 후보에게 전달했죠. 조 후보가 그때 3선에 성공했으면 물론이고 그 후에도 시의원에 계속 당선되어 8선을 마치고 현재는 80이 넘었는데도 주의원으로 광역시의원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의원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그의 근면성과 성실 그리고 토론토에 대한 사랑이 가히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토론토 역사상 최장기 의원입니다. 한국인 이민 1세가. 조성준 의원은 서울에 오면 꼭 저를 찾아옵니다. 아마 후배가 사랑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는 제가 개도국을 돌면서 하는 일들을 듣고 저보고 자랑스러운 후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전도사라고도 했죠. 저는 단지 한국의 자금으로 그들을 돕고 한국의 성장 이야기만 전하는 월급장이 있는데요. 정말 가분한 칭찬이었죠. 조성준 의원이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며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선배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좋은 후계자 키우세요. 사실 2004년 말 그가 한국을 찾아왔을 때 저는 그에게 교민 중에서 후계자를 찾으라고 말씀했죠. 그랬더니 조성준 의원께서 말하기를 후계자는 자기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여 찾아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의아해했지만 지금은 이 말을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은 누가 도와주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절차 탁마하여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 아직도 한국계 중에서 후계자를 못 찾았나요? 그러면 스카브로 유권자들에게 후계자 문제는 이름하시고 그렇게 해도 못 있는 고국에 자주 오세요. 저도 이제 시간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니 고국 산지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김학필, 김현수, 임방식 2살 터울 간 사람들인데 그 이민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들 김학필, 김현수 동갑내기로 1947년생이고 임방식 그보다 2년 밑에 했는데요. 이 삼총사 부부를 보면 저는 부부의 인연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간에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독특한 결혼 이력들을 가지고 있죠. 이 세 부부는 1980년도 초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은 시기에 토론토에 정착했으며 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본인들 생각은 아직 멀었다고는 하지만은 바쁜 가운데서 주말이면 같이 운동하며 향수를 달랩니다. 세 부부가 다 싱글 핸디캡이죠. 노래 실력은 다 가수입니다. 운동 후면 의뢰 가라오케가 설치되어 있는 임방식 사장 집에 모여서 한잔하며 노래를 부르며 향수를 달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낙입니다. 김학필 사장은 캐나다에서 건축과 부동산 개발 사업자인데요. 한일은행 등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캐나다 유수 기업체 건물을 그가 개발했습니다. 건축했죠. 당시 캐나다 한일은행장인 박장한 행장은 김 사장이 개발한 빌딩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어 좋아했죠. 김 사장은 대학 졸업 후 삼성에 다니며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의 대규모 군납 사업을 성공시켜 삼성물산에서 그의 사업 수완을 알아줬답니다. 후세인 대통령도 자주 만났답니다. 김 사장은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수교할 때도 민간인으로서 마쿠에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잘 지냈다던 첫 부인과 아들이 둘이 있는데도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광주 처녀와 1988년에 또 결혼했습니다. 물론 부인은 대학을 잘 졸업한 16세 연하 초혼이었죠. 1990년 제가 토론토에서 이 부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들은 3살, 1살 벽의 딸과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김학필 사장은 전처 소생에게도 상당한 양주를 매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부인과 금슬이 너무 좋았죠. 그 후에 김학필 사장은 캐나다 굴지의 회사인 롬바르디 사장이 돼서 서울 사무소에 근무했죠. 그리고 용인 경찰서 주유사를 창립해가지고 사장으로 서울에 근무하고 용인 경력자를 성공리에 만들었습니다. 1992년 제가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 김연수 씨는 노바스코샤, 캐나다 가장 큰 은행이죠. 노바스코샤 은행의 부장이었고 그 부인 유명숙 여사는 토론토에서 이름 그대로 유명한 공인 회계사였습니다. 건장한 아들 둘은 당시 고고생이었죠. 이 두 분은 고창과 정읍이 고향인데요. 이 둘은 우연히 기차에서 만났답니다. 첫눈에 김연수에 반한 이대생 유명숙은 집안과 친구 등 모두 반대를 물리치고 결혼했답니다. 167cm, 51kg의 S라인 몸매에다가 제니퍼 존스의 얼굴을 가진 명문여고와 명문대학을 나온 유명숙은 그녀 동창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침대게 했답니다. 그래서 유명숙의 배필은 적어도 학벌은 하버드 대학교, 집안은 장관과 대학 총장이 줄줄이 나오는 명문가, 재산은 국내 재벌 10대 재벌 적어도 용모는 윌리엄 홀데이나 로버트 테일러 이상은 될 줄 알았답니다. 그런 남자가 안 나타나면 김옥길 총장이나 이길려 총장의 뒤를 이어 처녀로 남을 것으로 친구들은 예상했답니다. 그런데 지방대 출신의 무명 씨름 선수인 김연수, 그 시골뚜기를 어떻게 유명숙 공주의 배필로 주위 사람들이 인정했겠습니까? 유명숙 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연수 씨의 역삼각형의 모습을 기차에서 본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분은 내 남자야. 그런 생각만 들었답니다. 제 친구들 말이 맞았을 거예요. 어지간한 남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결혼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학벌이 없고 명문가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지만 용모만큼은 로버트 테일러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신언서판이지 않습니까? 저는 맨 처음은 몸을 택한 것이죠. 은메달 10개보다 금메달 1개가 더 값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혼을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답니다. 결혼은 시골의 무명 선수, 씨름 선수가 김연수가 학력 위주 서울에 밟을 곳이 없어 둘은 혈혈단신 이민길에 올랐고 둘은 이민 온 지 영어를 밤잠 익혔답니다. 김연수 씨는 캐나다 최대 은행에 들어가 부장까지 승진해 있었고 김연수 부장의 영어 발음과 구사 능력은 의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미 대사관에 근무하다 이민 와서 토론토 시의원에 재선된 조성준 의원만큼 좋습니다. 노력하는 자를 잃을 자는 없다. 거기에다 한국에서 코이카를 통해서 투자 이민자가 줄을 지어 오니 은행에서 그의 입지도 아주 튼튼했습니다. 영어 잘하지요. 한국 투자 이민자 예금을 50만 불씩 예치하죠. 그랬습니다. 임방식 사장은 서울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며 고향에 내려가 선을 본 그 처녀에게 대뜸 반하시나 그 처녀의 반응은 냉담하였답니다. 임총각의 열띤 1년간의 구애도 처녀는 만나주지도 않았죠. 1년간의 편지, 선물 공세, 중매장인을 통한 공세에도 난공불락이었던 처녀는
그가 건네준 시 한 수를 보고 반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시를 자기가 쓴 게 아니고 그 형 임윤식 형이 써준 겁니다. 1980년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중학교 다니는 딸 둘을 두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지냈죠. 임방식 부부는 타고난 부지런함으로 큰 규모의 마트를 잘 운영했습니다. 그 가게는 부인이 전담하고 임방식 사장은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조명기구를 한국에서 수입해서 카나다에 수출하고 있었죠. 그 형 연애시를 대신 써준 임유숙 씨도 같이 캐나다로 이주하여 우리 교민들이 하는 마트 사업을 하다가 그는 실패했죠. 그러나 동생에게 써준 그 연애시 한 편 덕으로 연애시에 써준 그 문필은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토론토 민주일보를 창간하여 운영했으나 항상 적자였죠. 그러나 운영에는 끄떡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977년에 동생에 써준 연애시 한 편 값을 동생과 제수에게서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받는 것입니다. 그 연애시 한 편이 그에게는 평생의 화수분이고 사업자금이고 생활자금입니다. 그 자금으로 적자 신문사도 꾸준히 운영하고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 토요일에도 세 부부는 또 만나서 토론토 근교 어느 골프장에서 운동을 할 것이고 임윤식 발행인은 방에 틀어 앉아서 한국의 다음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에 관한 시론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 부부가 얼마나 변했을까요? 아마 머리는 반백 넘어 올백이 되었겠지만은 부부간의 그 사랑과 그들의 우정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모여 같이 운동하고 또 향수를 함께 달릴 것입니다. 우리 한인 이미 1세들의 삶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터전 위에서 그의 2세들은 그곳 주류 사회로 굳세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용진 교수, 송환일, 김학성, 김병곤 사장 이야기인데요. 그들 연배가 비슷합니다. 1933년, 1936년 그런 생이죠. 양용진 선생은 예방의학을 전공하고 일찍 토론토 의대 교수로 활동하며 캐나다 주사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 창업학교 2대 교장으로 저희가 모셨죠. 송환일 사장은 농림부 사무관이었으나 국내 정치 상황이 그 당시 1960년대에 삼선 개헌 등 독재로 흐르는 데 실망하고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내와 딸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이주하여 토론토 마트 운영을 운영하며 생계를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1970년 80년대 토론토에 있었던 민주화 시위에는 항상 이상철 목사와 양용진 교수, 김병곤 사장, 김학성 사장이 있었습니다. 김병곤 사장도 경제기획에서 종직생활로 시작했으나 경상도 분인데도 너무 독재로 흐르는 데다가 공무원 사회가 너무 경직되고 그래서 독재가 싫어서 삶 중심의 땅 카나다로 이주했답니다. 기업 컨설팅,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하며 교민사회의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죠. 우리 협력단 사무소를 해서 그를 창업학교 초대회장으로 모셨습니다. 김학성 사장은 토론토에 와서 1년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전공을 살려 무역회사를 차리고 캐나다의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하는 의기를 20년째 걸어오면서 상당한 부도 축적했습니다. 부인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배구 선수 출신으로 뛰어난 미모에 출중한 운동신경을 지니고 있었죠. 배구, 탁구, 골프 핸디캡은 0입니다. 골프 핸디캡은 0입니다. 2분파죠. 김 사장의 핸디캡은 만년 18이죠. 김학성 사장과 김학필 사장은 형제간입니다. 2002년도 당시 92세이던 그들의 노모도 토론토에 거주했으나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았죠. 그런데 이 노모는 그 두 아들과 두 아들 네와 손자들을 주말에 항상 불러서 손수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는 게 그 노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죠. 저도 몇 번 초대받았는데 음식은 92세 노모가 다 하고 며느리들은 그저 수다만 떨고 있습니다.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설거지는 도우미들이 하고 자주 찾아와서 92세 시모에게 받아 얻어먹고 수다만 떨고 가는데 그게 효도랍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참 좋은 하기 쉬운 효도였지요. 1993년도 김학성 사장 댁에 초대되어 가보니 송환일 사장 내와 진념 장관, 우리나라 진념 장관 있었죠. 경제기획원 장관. 진념 장관 네 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진 장관과 김 사장은 중마고우였고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였고 송환일 사장 부인의 동생이 진념 장관이었습니다. 진 장관은 첫 인상이 매우 깐깐하게 보였으나 의외로
부드럽고 유머가 넘쳐 좌증을 리드했습니다. 장관 정도 하려면 저 정도 화술이 있어야 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 장관이 매형 가기 싫다는 누님을 억지로 끌고 캐나다로 가시더니 후회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송환일 사장이 말하기를 토론토에서 이 둘째 딸도 낳고 막내 아들도 낳고 만들었으니 이 정도면 이미 와서 성공한 거 아닌가? 하며 부인을 쳐다보며 팜퇴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웃음 뒤에 깊은 회한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의 송환일 사장은 캐나다에서 사업은 늘 성공치 못한 것 같았으나 교사 출신인 부인을 두어서인지 딸 아들만은 수제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유수대학에 다 장학생으로 졸업했지요. 뉴욕에서 회사를 다니던 큰 딸은 홍콩의 재벌 2세와 결혼했고 아들은 서울 가서 직장을 잡고 결혼도 하였고 그랬습니다. 큰 사위가 토론토에서 좋은 집과 차도 사주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박순배 스필가인데요. 1992년도 10월에 저는 협력단 본부에 저희 선배지요. 문일주 실장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일주 실장께서 특명이라면서 1945년생 박순배 마산태생이고 중앙대 통과학계를 졸업한 사람이니 박순배를 2주 내에 찾으라는 거였습니다. 문일주 실장은 온 협력단 직원들이 어느 총재보다도 존경하고 따르는 우리 직장 선배였죠. 그는 해외개발공사에서 협력단으로 전환될 때 코드코에서 코이카로 전환될 때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1급위에서 해계공 직원 전부에게 영어 시험을 보게 해서 수준 이하인 자는 협력단 직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표를 받으려고 했죠. 그때 문일주 위원장은 특유의 배심과 설득력으로 이를 저지했습니다. 명분은 국가 필요에 의해 그 해계공을 협력단으로 갑자기 만들었으니 해계공 직원의 신문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적이며 업무상 영어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영어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그래도 업무 능력이 안 되면 스스로 그만두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문실과 그의 그 논리가 적용돼서 다 협력단 직원이 다 되었죠. 한 명도 사표를 내지 않고. 문 실장과 저는 그 후에 KBS와 협의하여 코이카 열린음악회 개최의 연례와 또 코이카 협력사업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수록, 코이카 사업 주제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100일장 개최 연례와 또 코이카 봉사단원에게 간용여건 발급 등을 추진했죠. 그래서 그는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 실장은 퇴직 시에 퇴직금을 전액을 자기 보교인 김제 공덕 초등학교의 장학금으로 기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협력단 직원에게는 동화 영어 사전, 지금 한 2만 몇천 하죠. 동화 영어 사전을 전부 다 선물했습니다. 몇백 명한테. 총재부터 청소하는 아줌마까지. 왜냐하면 협력단 직원은 영어만큼은 남달라야 한다는 그의 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망이었고요. 코이카 열린음악회 개최, 코이카 협력사업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수록, 코이카 봉사단원들에게 관용여건 발급 등을 추진할 때 저는 제 후배인 황현수 부장, 안창수 사장과 같이 자료를 준비하고 문 시장과 같이 관계기관을 방문하면서 열심히 설득했고 성공했습니다. 문일주 시장은 국제협력에 대한 그의 그러한 신용과 공로로 대통령 표창도 받았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정년을 4년 남기고 명예퇴직했죠. 그는 10년째 일주일에 3번씩 경희대학병원을 다니면서 신장투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희대 병원에 신장투석하는 환자 100여 명이 화랑의터에서 씩씩한 육사생도의 활기찬 모습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말을 문 실장으로부터 전해 듣고 저는 육사를 찾아가서 육사와 접촉하여 2007년 6월 그들과 같이 육사를 방문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임충민 당시 육사 교장이 경희대 신장내과 환우를 초청해서 다 직접 맞으며 기념품도 주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협력단에서는 최홍렬 본부장이 대표로 참석했죠. 우리들은 그때 열린 육군산학교의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임충민 육사 교장 선생님은 몇 개월 후에 대장으로 승진과 동시에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문 실장이 박순배 찾기 특명을 받고 나서 난 즉석에서 2주일이 아니고 하루 만에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토론토 중앙일보에 명사 칼럼에 박순배라는 이름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수필이 게재되었는데 저는 그 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글이 잔잔하고 평화로워
저는 그의 글을 참 좋아했죠. 아마 이마당 선생의 글을 읽는 그런 급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서 혹시 중앙대 통계학계에 나오셨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였습니다. 문 실장과 동창생인 것이었죠. 박순배 사장은 마트를 운영하며 남들은 주말이면 운동을 하고 소일할 때 자기는 독서를 했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글을 쓰기 했죠. 1995년 박순배 사장은 온타리오 호숫가에서라는 수필집을 서울에서 발간했을 때 문 실장의 주선으로 책 출판료도 서울에서 갖고 전 동창으로부터 축하도 받고 졸업 오랜만에 얼굴도 마주 보게 되었죠. 1999년에는 캐나다에 심은 조선호박, 2004년에는 타는 목마름으로, 2010년에는 빨간 고추장 다리가 날 때쯤 그런 책을 발표하여 독자들에게 아주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문우주 실장은 통계학과 동창회를 잘 이끈 공로로 1996년대 자랑스러운 중앙대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중앙대 출신의 쟁쟁한 학자, 정치인, 기업인들이 많았지만은 그 사람들 다 물지고 평범한 직장인이 자랑스러운 중앙대 인물로 선정된 것이죠. 그런 예는 중앙대는 물론이고 어떤 대학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 실장은 훈장보다도 대통령 포창으로 더 명예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혈묘단 창립 이래 지금까지 10여 명의 총재가 있었습니다. 퇴임 후 연말이나 명절에 우리 직원들이 적게는 2, 3명, 많게는 10명 정도가 그 퇴임 총재에게 인사를 가고 있죠. 그런데 퇴임한 문일주 시장에는 2, 3명이 아니고 5, 60명이 매년 한 번이 아니고 2, 4회씩 인사하러 갑니다. 문일주 시장은 협력단 직원은 전설적인 선배이고 존경받는 선배이죠. 우리 직원이 문일주 시장에게 그렇게 많이 인사드리러 가고 싶은 덕망 있는 그러한 총재가 나타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저 외교부에서 정년퇴직하고 별 마찰 없이 그저 임기를 채우는 총재가 아니라 개발 협력에 대한 비전과 직원에 대한 사랑이 큰 총재가 부임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박순배 사장님, 지금도 빛나는 호수 온타리오에서 친구들과 고국 산천을 그리며 사색에 잠겨 있습니까? 서울에 한번 오시죠. 거기 가면 시청자 여러분, 광활한 나라 캐나다에 다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86번째 광활한 나라 인간 중심의 나라 캐나다 세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